봤어요? 그래요. 이게 뭔지 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로서 등장을 안 하다 보니까 교과서의 한 켠에 대부분 다 자리 잡고 있긴 한데 문제로 등장하진 않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식부터 일단 좀 설명을 하자면 이래. 식부터 설명하자면 혹시 이 기호를 알 수 있을까? n분의 x? 얘가 뭘까? 느낌이 혹시 오시니? 갑자기 써놓고 저렇게 물어보면 또 그렇지. 근데 우리가 썼던 기호에서 똑같이 썼기 때문에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 n을 시행횟수라고 봐봐. 시행횟수. 뭐라고? 시행횟수. 그다음에 x를 확률 변수 x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항분포에서 n번의 시행을 했는데 그 n번의 시행 중에서 특정 사건이 x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주사위를 120번 던졌더니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고. 그러면 지연아, 네가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될 건데 하나는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120번 던졌을 때 3이 몇 번 나올까? 라고 물어보면 딱 생각했을 때 20번?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안 들어? 그러니까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이 120번 던지면 6분의 1 확률로 3이 나올 것이고 그럼 한 20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선생님 지금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120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주사위를 120번 던져봤단 말이야. 던져봤을 때 실제로 몇 번 나오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n분의 x라고 하는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되냐면 n분의 x라고 하는 기호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통계적 확률. 실제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갔지요.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n분의 x가 의미하는 것은 통계적 확률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확률을 카운팅하는데 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이 무슨 관계에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우리가 방금 전에 120번 던지면 20번 정도는 3의 눈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는 실제로 던져본 게 아니라 예상해 본 거잖아. 그리고 되게 선언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그럴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 확률 P라고 얘기해 보자고. 여기 있는 P는 뭐라고 한다고? 수학적 확률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얘네들을 빼게 되면 n분의 x 마이너스 p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케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지. 근데 누가 더 클지 누가 더 작을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그 차이만 인지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 오케이? 그럼 n분의 x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존재할 것이어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쟤는 그냥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라고 읽어도 되지.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우리 h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 끄집어낼 건데 이 h는 뭐 언제 우리가 사용했던 문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 혹은 도함수의 정의를 쓸 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 그때 그 h야. 아주 작은 수. 아주 겁내 작은 수. 아주 작은 수. 0에 거의 가까이 가는 아주 작은 수 h 보다 작을.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오케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아주 작은 수보다 작을 이라는 상태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럴 여기 전체에 갈호를 하나 치시고 P라고 쓰시게 되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한글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되겠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아주 작은 수 H보다 작을 확률이. 이해하셨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내가 이 앞에다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은 어떤 뜻을 해석이 될 거냐면 내가 시행횟수가 n이라고 했는데 그 시행횟수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거니까 무한히 많이 시행하면이라는 뜻이 돼. 여기까지 상황 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읽어보면 끝난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아주 작은 h보다 작을 확률이 시행의 수를 충분히 많이 늘리면 작은 확률이 1이다라는 뜻은 항상 그렇다라는 얘기잖아. 이 말 아시겠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아주 작은 수보다 작다는 건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럴 확률이 항상 1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 이 수식이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첫 번째 목적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보다는 그냥 비슷하게 나오는 거, 그냥 애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야.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이 되게 정확한 값이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통계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렇지 않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시행을 몇 번 해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번 중에 한 번은 1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1이 나오진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혹은 1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차이가 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늘리게 되면, 시행 횟수는 무한대로 보겠다는 건 무한히 많이 시행하게 되면 걔네들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점점점 수렴해 간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그 말의 뜻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게 좋아, 당연하겠지만 얘는 그냥 선언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막 구하고 싶은데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냥 대놓고 얘기해봐. 지연이가 올해 대학을 갈 확률. 이제 뭐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애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학 갈 확률 간다 못 간다 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데이터들을 이제 막 활용하기 시작하려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아니면 입시 설명회 할 때 뭐 작년의 데이터를 기준해 봤을 때, 여태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기준해 봤을 때 여기를 들어갈 확률이 뭐 몇 명 중에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통계적 확률을 계측하는 건 그래도 수학적 확률을 예상하는 것보다 쉽다 이거지. 근데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만약에 차이가 나버린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같아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준인 거야. 그러면서 너한테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냐면,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게 힘든 상황이 되면 뭘 해보자? 통계적 데이터를 축적해보자라는 얘기야. 통계적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그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적 확률의 근사치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시작돼서 이 다음 단원이 뭐가 되는 거야? 통계가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수학적 확률의 근사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까지 아시겠니?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해야 될 연속 확률 분포와 좀 비슷한 얘기여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이항 분포를 하나 좀 가상으로 그려봅시다. 이 통계적 확률의 큰수의 법칙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게 이항 분포니까 이항 분포를 쓸 건데,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니까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 X. 뭘로 할까? 뭐 주사위 던져볼까 또? 오케이? 잘 공부했나 봐볼까? 내가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120번 할 건데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항 분포는 정확하게 시행 횟수와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만 기재하면 된다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그만? 그렇지, 6분의 1이라고 쓰면 그만. 자,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네가 또 뭘 찾아야 할 수 있었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건 이것을 찾아내는 것을 집중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진 않았어. 정확하게 이 표를 보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얘기의 의미는 이 숫자를 보면서 이 표를 완성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물어볼게. X의 후보군들은 첫 번째 가장 작은 값은 뭐부터? 잘했어. 그래도 내가 너 하나 믿고 산다. 그 다음엔? 그렇지. 그 다음엔? 그렇지. 잘했어. 어디까지 갈 거야? 아주 잘했어. 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뜨려 가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 120까지 갈 건데, 그 밑에 각각의 확률을 기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다시 또 믿을게. 여기서 믿으면 깨트리지 마. 0일 확률은 120 컨비네이션 0.
6분의 1에 0승 6분의 5에 그렇지 잘했어 고마워. 별거 아닌데 이게 되게 중요해. 야 우리 여기서 아직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저번 시간에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이거 좀 꺼지만 해볼게. 우리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 분포 중에서. 우리 분포 중에서 맨 처음 배웠던 분포가 뭐였어? 선생님이 너한테 이산화탄소 분포부터 가르치지 않았거든? 그렇지 도수 분포부터였지? 우리 중학교 때 추억으로 한번 빠져볼게. 중3 때 나오잖아 도수 분포가. 어떠한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에는 10점짜리 학생이 3명이 있고요. 20점짜리 집단에 학생이 5명이 있고요. 30점짜리 학생이 뭐 2명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거를 표로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시키는 게 도수 분포 표 만들기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여기서 확률 변수가 아니라 도수 변수 x지. 그냥 변수 x지. 변수 x는 10일 수 있고 20일 수 있고 30일 수 있어요. 그때의 도수는 fi는 얘는 3명이고 얘는 5명이고 얘는 2명이에요. 뭐 이런 거 쓰잖아.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다음을 한 단계 더 넘어간 게 뭐냐면 요것도 안다? 얘를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배워보아요 라고 하면서 여기가 10점, 여기가 20점, 여기가 30점일 때 막대 그래프로 얘를 표현해보면 여기가 3칸, 여기가 5칸, 여기가 2칸이에요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이걸 뭐라 부른다고? 히스토그램.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지도 않고 또 이 다음에 뭐 하냐면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이 점과 여기는 이 점 중간값을 연결시키고 여기는 중간값을 연결시키고 여기는 중간값을 연결시키고 여기는 중간값을 연결시키면서 얘를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 해요. 이런 거 기억나? 요지랄 떨 거야 요지랄.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어차피 도수 분포 갖고 한 거면은 확률 이산화탄소 분포 갖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항 분포도 이산화탄소 분포의 한 종류니까 당연히 얘 가지고 얘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잠깐 간다. 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도수 분포 다각형 만들 건데 도수 분포 다각형 만들면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 x값 후보근으로 봤더니 처음에 0이래. 여기서부터 시작했네. 그 다음에 1이래. 여기네. 그 다음에 2네. 여기네. 여기 다음에 3이래. 이렇게 쭉 가겠네. 어디까지 가겠네? 120까지 가겠네. 됐어? 대신에 여기 밑에 써져 있는 얘가 확률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마 1은 넘지 않는 값일 건데. 오케이? 자, 이것만 생각해봐. 120 컨비네이션 0이야. 그리고 그 옆에는 6분의 1의 0승, 그 다음에 6분의 5의 120승이라고 돼 있는데 상상도 하기 싫지 않냐? 6분의 5를 120번 곱한다는 건?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값이랑 기준을 해볼게. 그 다음 값이랑. 이 옆에 있는 1이라고 하는 놈의 확률은 얼마겠어? 라고 물으시게 되면 얘는 얼마야? 120 컨비네이션 1일 것이고 6분의 1의 1승, 그 다음에 6분의 5의 그치 119승이란 말이야. 잘 봐. 선생님이 주황색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의 차이가 얼마만큼 발생하냐면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6분의 5가 하나 빠지고 6분의 1이 하나 늘었어.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1로 바뀌었을 때 이 주황색 동그라미만 놓고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바뀌었어? 라고 보시면 6분의 4 정도 바뀐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즉 1도 변하지 않았어. 1도. 여기까지 아시겠냐? 그에 반해서 앞에 있는 컨비네이션의 변화를 봤더니 얘는 120 컨비네이션 1이고 0이고 얘는 120 컨비네이션 1이란 말이야. 120 컨비네이션 0은 얼마야? 그치? 근데 120 컨비네이션 1은 얼마야? 얼마만큼 변했어? 120만큼 변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1로 변화하게 하는 주된 요인은 뒤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가 크기의 변화를 갖고 온다. 이해하시겠어? 다시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2일 때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얘도 써봤더니 얘는 120 컨비네이션 2야. 그리고 6분의 1의 몇 승? 2승이 되고 6분의 5의 몇 승? 118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또 생각해보면 여기서 1로 넘어왔을 때 주황색 동그라미의 변화는 또다시 6분의 4 정도밖에 안 돼. 1도 안 돼. 근데 그에 반해서 앞에 있는 컨비네이션의 변화는 120에서 120 컨비네이션 2는 얼마야? 이거 120 곱하기 119 나누기 2니까 60 곱하기 119거든? 최소한 여기서 1로 넘어갔을 때 60배 정도 뛰어넘었다는 얘기야. 즉 변화의 차이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는 주황색 동그라미보단 앞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가 얘네들 크기의 변화를 갖고 온다. 아시겠어? 걔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시면 그럼 여기는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계산하고 자빠졌겠어, 그죠? 그냥 대충 뭐 요 정도 요만큼 올라오면 되나? 라고 생각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요 놈은 분명한 건 얘보다 많이 변했을 거라고. 이 말 아시겠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놈은 얘보다 더 많이 변했을 거라고.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막 60배씩 120배씩 뛰어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럼 얘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넘어가서 점점 어떻게 돼? 커지겠지.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니? 오케이? 아 그렇구나. 얘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커지고 있구나. 근데 또 생각해봐. 120이 다 왔어. 그러면 얼마야? 120 컴비네이션 120. 그지? 그리고 여기가 6분의 1에 120승이 됐을 것이고 6분의 5에 빵승이 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의 변화는 다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자니까 쌩까자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되게 재밌는 게 120 컴비네이션 120은 다시 얼만데? 다시 1이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컴비네이션의 성질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 120 컴비네이션 0이랑 120 컴비네이션 120이랑 똑같아. 이 말 이해돼? 그 120 컴비네이션 1이랑 120 컴비네이션 119랑 같아. 120 컴비네이션 2랑 120 컴비네이션 118이랑 같아. 그럼 앞뒤로 같다 이해하시겠어? 똑같진 않다도 비슷하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계속 커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커져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뭐한다?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작아지기 시작해서 요만큼 작아졌을 때 얘는 아이고 여기 너무 크다 아직. 요만큼 작아졌을 때 마지막에 요만큼 작아졌을 때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도수분포 다각형 만든다고 치면 가운데 있는 값 여기서부터 잡아야겠네.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갈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켰을 때 오케이?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무슨 상태야? 그렇지. 합동의 상태지. 봐봐. 녹색 사각형으로 둘러싸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나 이렇게 하늘색 사각형 갖다 집어넣었을 때 빠진 부분과 들어온 부분이 새로 생긴 부분이 같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는 안 생긴다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도 여기는 새로 생겼고 여기는 새롭게 빠졌네. 오케이? 그럼 들어가고 나온 부분의 넓이가 같네. 마찬가지로 선을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여기는 생겼고 여기는 빠졌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빠졌고 들어왔고 계속 이런 식으로 빠졌고 들어왔고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히스토그래프를 그려놓은 녹색의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의 면적이나 하늘색으로 그려놓은 도수분포 다각형의 면적이나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라는 거라고. 면적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그리고 얘는 점점점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다시 어떻게 된다?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겠어? 면적은 유지한 채. 큰세 법칙은 이런 두 번째 의미를 일단 갖고 있어. 뭐냐면 여기는 이 시행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얘네가 정확하게 완벽한 대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시행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얘가 처음엔 좀 오차가 있는 것처럼 삐뚤빼뚤할 수 있지만 점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즉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확률변수 x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폭은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점 세밀해질 것이고 세밀해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게 뭐가 된다? 대칭형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큰수의 법칙의 두 번째 의미야. 이해하시겠어?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케이? 별로 문제를 낼 만한 건덕지가 없어. 뭐 이 수식의 뜻을 해석하시오 뭐 이런 거 내기는 힘드니까 수능에서. 그래서 실제로 만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잡고 있는 거니까 해석은 반드시 해보시고 어느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냐면 수식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으면 돼. 그냥 보면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 n분의 x는 통계적 확률이고요 p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아주 작은 h라고 하는 문자보다 더 작을 확률이 1이라는 뜻은 항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오케이? 두 번째는 얘가 시행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대칭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언젠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놓고 이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연속 확률 분포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